요즘 점심 한 끼 사드시려면 얼마나 드나요?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이제 든든한 국밥 한 그릇도 마음 편히 먹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갑 열기가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손님들은 외식비가 너무 비싸서 지갑을 닫아버리는데 정작 식당 사장님들은 팔아도 남는 게 없어서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분명히 지난달까지 멀쩡하게 장사하던 곳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는 경우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맛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사장님이 게을러서일까요? 놀랍게도 망하는 식당의 대부분은 맛도 평범하고 사장님도 누구보다 성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간판들 뒤에 숨겨진 소리 없는 붕괴의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왜 평범하고 성실한 식당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지 그 살벌한 자영업의 생태계를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주 잔인한 통계 하나를 이야기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식당을 창업하고 5년 뒤에도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신가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5년 생존율은 고작 20% 남짓입니다. 10명이 문을 열면 5년 뒤에는 8명이 폐업 신고를 하고 빚더미에 앉거나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난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퉁치기에는 너무나 참혹한 숫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식당이 망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저 집 음식 맛이 별로였어. 아니면 서비스가 엉망이었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에서 벌어지는 연쇄적인 몰락은 맛이나 서비스 같은 기본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덫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바로 사장님들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침묵의 살인자, 고정비의 역습입니다. 예전에는 장사가 좀 안 돼도 사장님이 몸으로 때우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주방 이모 한 명 덜 쓰고 내가 1시간 더 일하고 아르바이트생 대신 아내나 남편이 나와서 설거지를 하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공식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일단 식재료 값부터가 미쳤습니다. 점심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추 한 포기, 파 한 단 살 때마다 손이 벌벌 떨린다고 합니다. 메뉴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끊길 것 같고 그대로 2잔이 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에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사람 쓰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식당 가보면 어떻던가요? 키오스크가 주문받고 로봇이 서빙하고 반찬은 셀프인 곳이 태반이죠. 이게 다 기술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쓰면 도저히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임대료라는 이중족쇄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달 앱의 민족이 되어버렸죠. 식당 입장에서 배달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홀 장사만으로는 매출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배달 매출이 늘어나면 사장님이 웃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20,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배달앱 수수료 떼고 배달 대행료 떼고 포장 용기값 떼고 닭값 떼고 나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1,000원, 2,000원 수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위 말하는 깃발 꽂기 광고비까지 태우면 사실상 적자를 보면서 파는 경우도 수두룩하죠. 매출은 1억인데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인 기이한 현상. 이게 바로 플랫폼 경제의 그늘입니다. 사장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앱을 킵니다. 안 하면 그나마 있는 주문도 끊기니까요. 마치 마약처럼 끊으면 죽고 계속하면 서서히 말라 죽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면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두 번째 이유, 출구 없는 개미지옥의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자영업은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일단 가게를 차릴 때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주방 설비, 보증금, 권리금까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투자됩니다. 대부분 대출을 끼고 시작하죠. 그런데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려니 이 시설들을 중고로 팔면 고철값도 못 받습니다. 들어올 때 1억 들인 인테리어, 나갈 때는 철거 비용으로 30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가게를 넘기려고 해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권리금은커녕 그냥 몸만 나가게 해달라고 건물주에게 사정해야 하는 처지죠. 결국 손절매도 타이밍이 필요한데 대출 이자를 갚느라 버티고 버티다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뒤에야 야반도주 하듯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리의 간판들이 소리 없이 바뀌는 과정의 실체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단순히 돈 문제 말고 소비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왜 우리가 예전에 가던 그 식당을 안 가게 됐는지를 분석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애매함의 종말입니다.
과거에는 소위 동네 맛집, 밥집들이 사랑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아도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맛, 적당한 친절함이 있으면 장사가 됐죠. 그런데 지금은 이 적당함이 곧 죽음입니다. 소비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평범한 한 끼를 때우기 위해 굳이 식당을 찾지 않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너무나 잘 나오고 밀키트 하나면 집에서 20분 만에 근사한 요리가 완성됩니다. 6,000원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너무 많아졌다는 뜻이죠. 반대로 외식을 한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어떤가요? 기왕 돈 쓰는 거 확실하게 비싸고 확실하게 맛있고 무엇보다 확실하게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을 찾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없는 식당은 존재하지 않는 식당이나 마찬가지인 시대가 되어버렸죠. 소위 오마카세 열풍, 파인다이닝의 유행이 이걸 증명합니다. 어중간한 가격에 어중간한 퀄리티를 가진 그저 그런 식당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집에서 먹는 거랑 별 차이도 없는데 굳이 비싼 돈 내고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즉 확실한 가성비로 승부하든지 아니면 확실한 경험과 가심비로 승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못한 식당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도 식당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바로 회식 문화의 실종과 혼밥의 일상화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녁 시간대 오피스 상권은 회식하는 직장인들로 불야성을 이뤘습니다. 부장님이 법인카드를 긁어대며 삼겹살에 소주를 들이붓던 그 시절 식당 사장님들에게 저녁 장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술 장사가 마진이 제일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워라밸이 중요해지고 강요된 회식은 갑질로 취급받습니다. 회식을 하더라도 점심에 맛있는 거 먹고 끝내거나 저녁에 하더라도 1차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미덕이 되었습니다. 50평, 60평짜리 대형 식당들이 텅텅 비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인 테이블, 8인 테이블 위주로 세팅된 가게에 혼자 온 손님을 받자니 회전율이 안 나오고 안 받자니 매출이 없습니다. 반면 혼밥 트렌드에 맞춰봐 테이블을 설치하고 1인 메뉴를 개발한 작은 가게들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예전처럼 단체 손님만 기다리던 사장님들은 왜 손님이 없는지 영문도 모른 채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더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바로 자영업 과포화 상태, 쉽게 말해 식당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자영업자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죠. 인구 60명당 식당이 하나꼴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동네 아파트 한 동 주민들이 삼시세끼를 다 사 먹어야 동네 식당 하나가 먹고 살까 말까 하다는 겁니다. 은퇴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퇴직금을 털어 너도 나도 치킨집, 카페, 식당을 차렸습니다. 딱히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지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다 해준다는 말만 믿고 뛰어든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적으로 초과한 상태, 이 좁은 수조 안에 물고기는 한정되어 있는데 낚시꾼들만 바글바글한 꼴입니다. 옆집이 망하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옆집 자리에 또 다른 프랜차이즈가 들어옵니다. 무한 경쟁, 치킨 게임, 결국 모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전쟁터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요식업 시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백종원 대표가 방송에서 골목 식당들을 솔루션 해주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시청자들은 답답해합니다. 아니 기본도 안 지키면서 무슨 장사를 하냐고 욕을 하죠. 하지만 화면 밖 현실의 사장님들은 대부분 게으르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기름 냄새 맡아가며 일합니다. 그런데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은 성실함만으로는 뚫을 수 없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트렌드는 빛의 속도로 바뀌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장님들이 그 변화를 따라잡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왕 카스테라가 유행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차렸다가 유행이 끝나면 우르르 망하고 탕후루가 뜬다니까 또 우르르 몰려갑니다. 자신만의 철학이나 킬러 콘텐츠 없이 그저 남들이 돈 된다는 말에 휩쓸려 다니는 묻지마 창업이 낳은 비극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당들이 망해가는 이 현상은 단순히 자영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그들이 고용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자리를 잃고 식자재를 납품하던 도매상이 타격을 입고 건물주의 임대 수익이 줄어들고 결국 은행의 대출 부실로 이어집니다. 도미노처럼 연결된 경제 생태계에서 식당의 폐업은 가장 먼저 울리는 경고음인 셈이죠. 우리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 오래오래 자리를 지켜주기를 바라신다면 이 잔혹한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10,000원짜리 점심이 비싸다고 투덜대기 전에 그 10,000원 속에 숨겨진 월세와 인건비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의 무게를 한 번쯤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가 자선사업가는 아니기에 맛없고 비싼 집을 억지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유 없이 망하는 식당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몰락 뒤에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구조적 모순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상해보세요. 퇴근길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갔을 때 왔어? 하며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내어주던 그 식당이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단순히 식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냄새나던 동네의 풍경이, 그리고 누군가의 치열했던 삶의 터전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삭제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점심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그 식당의 사장님 표정은 어때 보였나요? 맛있게 드셨다면 나가는 길에 잘 먹었습니다 라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 한마디가 벼랑 끝에 선 누군가에게는 내일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소름 돋는 경제학,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